안녕하십니까. 간헐적 유튜버 프랭크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죠, 맞죠? 지난 중간고사 때 쌤 이 영상 보면서 멘탈 잡아서 잘 시험 치고 5월달에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쉬는 날 많았고 뭐 학교에서 수학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도 있었고 체육대회도 있었고 5월달에 그런 즐거웠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같이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시험 공부 준비할 때 사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겠지만 멘탈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멘탈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영상을 찍을 거니까 3주 전, 2주 전, 1주 전 꼭 보면서 멘탈 잡아가면서 이번에는 5월달 한 달보다 더 중요한 게 걸렸어요. 뭐 걸렸습니까? 이제 6월 말에 시험을 치고 나면 얼마 안 지나서 성적표 받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여름방학이 시작되겠죠. 여름방학 때 아주 당당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3주 전 첫 번째 강의에서는 딱 한마디만 할 거예요. 뭐냐면 목표 설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목표 설정에서 얘기할 건데 쉽게 얘기하면 막연히 그냥 공부만 열심히 어떤 친구들 보면 주위에서 딱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쉬는 시간에도 앉아가지고 점심시간에도 앉아가지고 책 보고 있고 시험 준비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 중에 간혹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 친구들, 공부를 저렇게 하는데 성적이 저거밖에 안 나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막연히 그냥 막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원동력을 잃고 방향성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공부라는 게 쌤이 보니까 여러분한테 진학지도든 컨설팅이든 그런 생기부 관리든 이런 것들 다 도와줄 수 있는데 딱 하나 못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아무리 같은 수업을 해줘도 어떤 친구들은 100점을 받아오고 어떤 친구들은 80점을 받아와요. 그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수업을 했고 똑같은 부분에서 다 나왔는데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공부를 머리가 좋고 나쁘면 아니에요. 공부를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가. 공부를 하는 목적성을 엄마가 시켜서 아빠가 시켜서 이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공부 엄청 잘한다 해서 엄마 아빠가 그냥 자랑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 목표 설정하는 거에 구체적인 내용들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 영상을 볼 정도면 그래도 공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하지만 쌤이 프랭크가 무조건 팔아 이래가지고 이 영상 열었던 친구들 중에서 머릿속에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 친구들 또는 중학생인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 점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학교 굳이 엄청나게 잘할 필요 없이 그냥 영어에서 이 정도 점수 받고 수학에서 이 정도 점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수행하고 다 합쳐버려서 90점이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필고사에서는 80점 정도 때 유지를 해도 사실은 A 받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다시 처음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건 뭔지,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좋아하는 건 많죠, 맞죠? 축구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맞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거 말고 좋아하는데 또 잘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직업적으로 생각했을 때 택도 없는 것이 아닌 실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상 보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이게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진짜 막연한 얘기들, 뜬구름 잡는 소리들 그런 거 할 때는 지난 것 같아요. 초등 저학년들은 지금 많은 친구들이 교실에 한번 소구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교실에서 절반 이상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다 할 거예요. 맞죠? 그런 것들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쌤이 199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복싱 영화를,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되게 코미디 영화라서 되게 재미도 있었지만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동네 바보 형이 한 명 있었어요. 동네 바보 형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항상 그 집에 가게를 하는데 가게 앞에 나와서 평상에 앉아서 한 번은 많이 먹는 거, 나 많이 먹는 걸로 기록을 세워서 영상을 찍을 거야. 또는 뭐 되게 다양한 거. 지금 요즘에는 사실은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다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 잘해서 뭘 하고 해야 됐던 그런 방향성들이 조금 정해져 있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세상은 다양성들이 굉장히 존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제가 말하는 실제성은 지금 봤을 때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 안에서 조금 공부를 해놓은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나는 역시 이 꿈이 요리였어. 공부는 다 때려치우고 이제 요리를 하러 가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양성 안에서 무조건 기승전결 공부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숙명여대 르꼬르동블루 전형이라고 있어요. 요리를 하는 친구들 예를 들자면 르꼬르동블루 전형은 엄청 높은, 숙명여대 치고는 굉장히 높은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숙명여대에서 2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의 르꼬르동블루, 전 세계 탑 요리 학교죠. 거기서 2년을 다니고 4년 동안 두 학교에서 학위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 엘리트 코스, 요리에서는 엘리트 코스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도 전형마다 좀 다른데 영어로 막 진행되고 굉장히 빡세요. 선생님이 같이 준비해봤던 친구도 있는데 그런 전형을 내가 준비해보겠다. 이 숙명여대니까 여자친구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영어를 준비를 해놔야 되고 성적도 이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되고 요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이런 식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면접에서 진짜 자기 요리에 대한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로 보여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목표 설정을 하는 원칙들 3가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설정의 3가지 원칙.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치적으로 접근해라. 수치적으로 접근해라.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바라는 거예요. 숫자로. 여러분, 공부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말고사 시험 성적이 우리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시험 성적은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 그럼 그 수단을 얼만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세워야 될 목표 수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을 다 올백을 맞아서 전교 1등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은 전교 1등 할 거리가 안 되니까 전교 1등 포기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학생들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국에서 그 메이저 4사고 중에 제일 높은 학교를 갔던 친구, 우리 영상에 나왔던 친구 있죠?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쌤하고 준비했던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학교 내신 성적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교 1등 한번 찍어볼래? 했는데 전교 1등 못 찍었어요. 우리 창원에 있는 일반 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한 번도 못 찍어본 친구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굉장히 전교 1등들만 모여있는데 전교 1등들도 못 가는 학교를 갔어요. 맞죠? 왜? 그 친구는 그 수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크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눠볼게요. 중학교에서 이 성적이란 거의 수단은 첫 번째는 물론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다. 요것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클 거예요. 오케이. 내가 자사고나 외고로 가겠다. 그러면 그 학교에 필요한 성적들을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그 부분은 따로 설명하겠지만 외고의 경우에는 영어 과목만 전부 다 A를 맞추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사고의 경우에는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국영수 사과에서 5과목에서 A를 맞추시면 됩니다. 과고는 또 다르죠. 과목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적지만 선행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사고들 중에서 유형이 또 달라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국영수 사과에 A를 받는 게 아니라 3학년 중3 때까지 우리 봉사 점수까지 다 합쳐가지고 전체 성적을 퍼센테이지 비율로 해서 그 퍼센테이지와 면접을 보고 모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럼 그 학교들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방식,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방식. 그렇다고 학교의 과목들, 시험 치는 과목들을 아예 버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어느 것에 집중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지, 요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시로 우리 중간고사를 쳤고 이제 수행 점수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쉽게 계산기 두드려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과목에서, 국어 과목에서, 영어 과목에서 기말 집필에서 몇 점을 받으면 안정되게 내가 원하는 A, B, C, D 급간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못하는 친구들은 프랑크쌤한테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쉽죠, 맞죠? 두 번째, 이제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들은 특히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이제 과목별로 등수들이 다 총 나오거든요. 원점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등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160명 중에서, 내가 200명 중에서 세상에 내가 국어를 180등 했어.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점수 등수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들은 정말 수치적으로 잘 접근해야 돼요. 고등학교 성적표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평균이 나오고 자기 원점수 나오고요. 평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점수대가 평균대에 흡사하게 됐을 때는 보통 평균보다 약간 높을 때 4등급을 닫거나 5등급을 열거나 하는 정도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표준편차가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중간고사 때 이만큼의 그런 점수를 받아서 등수가 이만큼 나왔는데 이 등수가 9등급제에서 어느 등급에 걸려 있는지, 내가 3등급을 닫은 건지 2등급을 닫은 건지 아니면 3등급을 연 건지 4등급을 연 건지, 열다 닫다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2등급의 제일 끝에 몰려 있는 게 이제 2등급을 닫았다는 거고 3등급의 제일 높은 등수가 사실 3등급을 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닫고 열고의 의미가 뭐냐면요. 1명, 2명 차이로 닫거나 열었을 때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필고사에서 원점수에서 차이가 극히 미묘하다일 거예요. 미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표준편차도 봐야 되는 게 표준편차가 아주 낮을 경우에는 혹시나 일반고에서는 아주 낮은 경우가 적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낮게 다른 과목들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중간 평균에 많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많이 몰려 있어요. 내 점수 위에 중간고사 점수 5점 위에 친구들이 20명, 30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거를 더 확실하게 분포도는 개별 점수 포인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분포도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친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여자친구들끼리는 좀 잘 얘기를 안 하긴 하는데 남자친구들은 그냥 대놓고 까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친한 친구 중에서 자기보다 점수가 좀 잘 나온 과목이 등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 친구가 3점이 나보다 원점수가 높았는데 등수는 10등이 더 높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전 구간에 어떤 과목들의 경우에는 내가 등급을 이제 딱 닫았다. 그럼 아슬아슬하겠죠. 만약에 조금만 못 쳐버리면 내려가서 열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는 등급을 열었다. 그럼 아깝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올려서 등급을 올리는 게 중요해요. 이쯤 되면 고등학생들 중에 조금 진하게 돼서 좀 생각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과목별로 가산 점수, 그러니까 시수가 다 다른데요. 이거 뭐 환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쌤은 항상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그냥 한 과목을
그냥 가중치 주지 말고 그냥 똑같은 녀석들로 봐라고 얘기해요. 물론 나중에 입시할 때는 쌤들이 다 분석해 줄 거야. 한데 여러분들이 볼 지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목별로 어떻게 이번에 국어 점수가 80점이었는데 이 정도였는데 와 너무 아깝게 딱 밑에 등급을 열었으니까 내가 다음 시험에서 조금만 점수 더 올려서 위에 등급을 닫는 거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점수 지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목표 설정. 두 번째 목표 설정은 시간 목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과정에 대한 목표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목표를 딱 세웠어요. 이번에 목표 올백 해놓고 그냥 목표가 그게 끝.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제 3주 동안에 내가 공부를 그 단계별로 얼만큼 해야 할지에 대한 큰 그림적인 지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난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얘기해 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모를 안 하고 계속 흔적을 안 남기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일주 전 정도 갔을 때 마음은 급한데 내가 뭐 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흔적들 남기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해가면서 가야지 탄탄하게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쌤이 중간고사 때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시각적으로 내가 그 과정들을 시간들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표. 계획표 형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고 내가 알아보기 좋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표 설정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신론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목표는 무조건 높게. 나는 국어를 이 정도밖에 못 받는 친구야. 나는 영어를 이 정도밖에 못 받는 친구야. 수학을 이 정도밖에 못 받는 친구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한계점들을 만들어요. 물론 너무 고등학생인데 진짜 단어 하나도 몰라. 나이스도 모르고 굿도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쌤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나 얼마만큼의 그런 성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신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거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동정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맞죠? 쌤이 현실적으로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쌤이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본인에 대한 서포터는 스스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목표 자체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높게 잡아도 돼요. 과한 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면 돼요. 물론 100% 실현 안 되고 이번에는 85% 실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들이 거치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고를 찍고 갈 수 있어요. 중학생들, 고1들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쌤이 봤던 케이스를 고2 때, 2학기 때 정신 차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내신 반영이 비율이 좀 달랐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는데, 쌤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전부 다 학교 쌤도 그렇고, 옆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너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2학년 2학기 때부터 원래 다른 쪽을 준비를 하다가, 마음을 잡아먹고 이쪽으로 엄청 열심히 했어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최고 성적 찍고, 진짜 아무도 안 된다는, 대학교의 공대를 딱 들어갔어요. 그런 거는 보세요. 만약에 내 스스로 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겠죠. 맞죠? 한계를 짓지 마세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마다 선생님이 운동을 하면서 걷는 그 여정 중에서 토월천을, 선생님 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토월천을 꼭 끼고 스타트를 해요. 스타트를 하는데, 선생님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은 보셨죠? 토월천이 쌤 집에서 가까운 데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물론, 가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항상 너무 더러운 그런 그 오염 물질들, 쓰레기들, 그 다음에 막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냄새도 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요걸 한번 보실까요? 얼마 안 걸어 내려가서 한 3, 4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이제 토월천에 조금 하류 쪽으로 내려왔을 때 보면 이미 물은 깨끗하게 정화되어 있고 안에 물고기들이 정말 많아요.
토월천에 물고기 정말 많이 삽니다. 그래서 하루 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물고기 떼들이 정말 진짜 많아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트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거예요. 3주 전에 맞죠? 뭐 엄청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걸러내고 계속 흘러가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 시험 치기 전에 되면 아주 깨끗한 마음과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그런 풍부한, 풍족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제 3주 동안 이번에는 여름방학을 걸고 최선을 다해봅시다. 화이팅!